그래서 SPF 30, SPF 50짜리 제품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SPF 1이라는 거는 이제 선크림을 발랐을 때 15분 동안 차단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이제 SPF는 사실 UVB만 차단하는 수치죠. UVA가 차단되는 거를 확인하려면 라는 수치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경우는 UVA, UVB 둘 다를 차단시킨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뭐 500원짜리 동전만큼 바른다고 하면 완전히 얼굴이 이상해지겠죠. 그래서 그럴 때 추천을 드리고요.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피부연구소 최지원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현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하실 거죠? 네. 자, 오늘의 주제는 선크림입니다. 선크림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뭐 저희도 엄청 많이 하고 모든 분들이 사실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선크림을 잘못 바르시면 안 바른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영상에서 선크림을 바르는 올바른 방법, 그리고 선크림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낱낱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선크림은 우리가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건데, 자외선이라는 게 결국 우리 피부를 빠르게 노화시키기도 하고 그다음에 색소를 더 만들어내는 이제 중요한 요인이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UVA, UVB, UVC 이렇게 그 종류를 나누긴 하는데, 보통 우리 오존층에서 자외선 차단되는 일부 UVC를 제외하고 UVA나 UVB 같은 거는 이제 우리 지상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차단을 어떻게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성 원장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UVA랑 UVB 두 가지가 우리 몸에 도달하게 되는 건데, 일반적으로 UVA는 좀 파장이 긴 거를 의미를 하고 UVB는 파장이 짧은 자외선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이제 UVB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얼굴에 이제 일광화상을 일으킨다든지, 우리가 바닷가 같은 데 가서 얼굴이 좀 빨개지거나 뜨겁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주로 영향을 주는 게 UVB라고 할 수 있고요. UVA 같은 경우는 이제 자외선 노출 때문에 생기는 어떤 노화, 그래서 뭐 콜라겐이 감소하고 피부가 늘어지고 색소가 생기고 이런 것들에 좀 더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크림을 바르지 않게 되면 그런 두 가지를 직접 경험하게 되시는 거죠. 우리가 선크림은 두 종류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소위 무기자차라고 하는 물리적인 차단제, 실제로 우리 갑옷을 입히는 것처럼 피부층에서 바로 자외선 자체를 통과시키지 못하게 뭐 반사하거나 산란시키는 효과를 내는 그런 물리적인 차단제가 한 종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피부에서 흡수를 하면서 피부 안에서 화학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화학적 차단제, 흔히 말하는 유기자차라고 하는 성분들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주로 백탁 현상이라고 해서 피부 발랐을 때 하얗게 나타나는 그런 제품들에는 대부분 이제 무기자차 라고 하는 물리적 차단제 성분들이 좀 많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 않고 조금 크림 형태로 잘 발라지는 느낌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유기자차일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 물론 화장품에도 많이 들어있고 하지만 혼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혼합자차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성분을 봤을 때 무기자차는 대부분 주요 성분들이 티타늄 옥사이드 혹은 뭐 아이언 옥사이드, 징크 옥사이드 같은 그런 성분들이 있다 하면 요거는 이제 무기자차의 성분이 있구나 라고 일단 보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아요. 그 외에 더 중요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피부 타입별로 어떤 선크림을 바르면 좋냐라는 거를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화장품을 만들다 보면 발림성이라는 거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수많은 종류의 선크림들을 보게 되면 로션 타입으로 되게 부드럽게 잘 흡수되는 느낌으로 발리는 것들이 있고, 저 백탁 현상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좀 매트하고 두껍게 발리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큰 틀에서 보면 결국은 화장품이기 때문에 나한테 잘 맞고 발랐을 때 뭔가 트러블이 없는 이런 제품들을 발라주시면 사실 뭐 어떤 피부 타입이든 상관없이 나한테 잘 맞는 거를 바르면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SPF라는 수치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SPF 30, SPF 50짜리 제품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SPF 1이라는 거는 이제 선크림을 발랐을 때 15분 동안 차단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이제 SPF는 사실 UVB만 차단하는 수치죠. 그래서 실제로 아까 우리가 UVA, UVB가 지표면까지 도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UVA가 차단되는 거를 확인하려면 PA라는 수치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선크림에 보시면 SPF 30, 50이라는 거와 동시에 PA 하고 플러스 3, 뭐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표기된 제품들이 있는데, 그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경우는 UVA, UVB 둘 다를 차단시킨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SPF 30이라는 말은 30 곱하기 15를 하면 약 450분 동안 자외선 차단 효과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의미고, 반대로 이제 SPF 50이라는 건 750분 동안 차단 효과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하자면, SPF에서 그 지속 시간을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지속 시간에 의미가 있으려면
동전이나 우리 15를 곱해서 그 정도의 시간을 확보를 해주려면 보통은 500원짜리 동전 크기 정도의 굉장히 많은 양을 발라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까지 바르기는 쉽진 않아요. 보통 바를 수 있는 거는 손가락 한 마디 정도의 그런 많은 양을 발라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지속 시간은 좀 짧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SPF에 뭐 10 혹은 SPF 50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보통은 10이라고 얘기하는 건 10분의 1만큼이 투과를 한다는 그 차단율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90% 정도의 차단율이 있을 경우에 SPF 10, 그리고 50이라고 한다면 50분의 1을 통과시키는 거니까 98%의 차단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되냐 이렇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수치가 높을수록 우리가 그만큼 지속 시간도 길고 차단율도 높기는 하지만 사실 실제로 그만큼의 지속 시간을 있을 수 있을 만큼 대량을 바를 수는 없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보통 그래도 수치가 높은 걸 사용하고 소량을 바르더라도 지속 시간이 좀 떨어지더라도 수치가 높은 것을 사용하는 것들이 아무래도 유리할 수 있고, PA 같은 경우도 이제 플러스 말씀하시고 플러스 그 플러스 3개 이렇게 4개까지 넘어가긴 하는데, 걔네들은 이제 2배 단위로 올라가긴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추천드리는 거는 플러스 3개짜리부터를 아무래도 사용하시는 게 UVA의 차단 효과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SPF 같은 경우 UVB의 차단 효과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보통 그래서 사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차단 수치가 높은 거를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보다 선크림을 굉장히 자주 덧발라주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선크림을 아침에 바르고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얼굴에는 수많은 땀샘과 모공이 있어요. 그러면 땀샘에서는 물이 분비될 거고, 모공에서는 이제 기름 성분이 분비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자외선 차단제가 희석되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안경을 만진다든지 밥을 먹고 뭐 입 주위를 닦는다든지 뭐 양치질을 한다든지 하면서 이게 계속 씻겨나가게 돼요. 그래서 덧발라주지 않고 난 아침에 선크림을 발랐으니까 뭐 점심시간 때 밖에 나가서 맛있게 점심을 먹거나 하면 선크림을 안 바르고 나가신 거랑 거의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SPF의 수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자주 선크림을 덧발라주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500원짜리 동전만큼 많은 양을 바르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근데 이만큼을 발랐을 때 그 SPF 그 수치만큼의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다는 뜻인데, 그럼 조금 바르면 지속 시간이 짧을 거잖아요. 근데 그걸 굉장히 자주 덧발라준다면 짧은 지속 시간에도 자외선 차단 효과를 더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사용하시는 화장품에 자외선 차단 수치가 적혀져 있는 파우더 같은 것들이 있어요. 파운데이션도 보통 이제 SPF 30, SPF 50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아침에 화장을 다 하고 나와서 그 위에 선크림을 덧바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500원짜리 동전만큼 뭐 파운데이션이나 파우더를 바른다고 하면 완전히 얼굴이 이상해지겠죠. 그래서 보통 기초하실 때 선크림을 바르시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2번 정도 덧발라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밖에 나갈 때 자주 화장을 고쳐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속 시간이 짧더라도 자주 이걸 덧발라줬을 때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파우더를 자주 덧발라주시면 SPF 수치만큼은 아니더라도 자외선 차단 효과를 조금 더 길게 가져가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안 지워지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물리적인 차단제 같은 경우들은 이제 그런 빛도 차단을 하지만 말씀드렸던 성분들이 다 보면 금속을 가지고 있는 옥사이드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투과도 억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피부의 공기라든지 물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이제 투과가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어느 정도는 세안하는 게 좋고, 우리가 세안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막 빡빡 문지르라는 뜻은 절대 아니고, 선크림이 날아갈 수 있는 정도의 부드러운 그런 세안들은 당연히 필요하겠죠. 지금 내원하시는 환자분들 중에서 뭐 간간히 물어보시는 것들이 나는 야외 활동을 안 하는데 실내에만 있는데도 선크림을 발라야 되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실내에 있을 때도 당연히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보통 이제 유리창에 의해서 UVB 같은 경우는 차단을 좀 할 수는 있지만 UVA는 다 통과를 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뭐 암실에서 산다거나 정말 빛이 없는 환경에서 산다 이러면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대부분 햇빛이 다 투과되고 낮에는 밝잖아요. 다 빛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동양인들 같은 경우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쏘아지는 그런 실내 등, 형광등이나 백열등 이런 거에도 약간의 색소 침착이 있다는 그런 보고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내에서도 좀 발라주시는 게 좋고, 두 번째는 우리 스키장 가면 느껴볼 수 있는데, 스키장은 우리 반사가 많이 되잖아요. 하얀 이제 눈바닥 때문에 이제 반사가 많이 되기 때문에 산란돼가지고 다른 여러 방향으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얼굴 전체적으로 턱 라인들 이런 데들까지도 잘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엄청 흐린 날이나 아니면 뭐 그늘에 있을 때는 굳이 자외선 차단제를 안 발라도 되냐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늘진 데에서도 자외선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반사나 산란이 돼서 얼굴에 올 수 있기 때문에 흐린 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날도 항상 선크림을 발라주셔야 합니다.
아, 그리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고 있는 것들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여기는 마스크 써서 뭐 선크림 안 바르거나 괜찮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마스크를 쓰셔도 마스크에 이제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마스크가 아니라면 자외선은 다 투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스크 안쪽으로도 선크림을 반드시 발라주시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 내가 옷을 입고 있으면 이 옷을 이제 자외선이 투과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섬유에도 자외선 차단 지수를 측정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뭐 자세한 설명보다도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하얀색 면티를 입었을 때 SPF 한 5 정도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5분의 1의 자외선이 그대로 투과한다는 거기 때문에 이제 내가 옷을 입었다고 해서 자외선이 내 몸에 안 들어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실제로 옷에도 보면 이제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옷들이 있거든요. 야외 활동을 하실 때 그런 옷들을 입고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겠죠. 몸에도 노화가 일어나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선크림에 대해서 그런 오해라든지 또는 어떻게 하면 더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저희의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